오늘은 아래와 같은 견적서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견적서 서식을 만들고 나서 품명에 해당되는 것을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여기에 품명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는 해당 품명에 해당되는 단가를 V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불러올 것이고, 공급가액은 바로 수량 곱하기 단가로 해서 구할 거고, 세액은 공급가액 곱하기 10% 여같이 해서 전체 합계 금액은 여기죠. 이거의 합계를 넣을 것이고, 여기에 합계는 바로 이곳에 구한 합계의 수식을 가져와서 복사해서 그 수식을 한글로 바꿔주는 계산값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견적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에 새로운 시트를 추가해서 더블 클릭하셔서 견적서 2라 쓸까요? 견적서 2라고 넣습니다. 그 다음에 A열을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열 넓이를 1 정도로 좁혀줬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여기서부터 B서부터 U까지 가겠습니다. U까지 쭉 여기까지 되네요. 그죠? U까지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테두리를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줄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엔 B열서부터 쭉 너무 넓으니까 쭉 끌으셔갖고 여기 U열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 경계입니다. 이 경계 아무 경계에 갖다 놓으시고 나서 약간 요만큼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크롤 바를 끌으니까 되네요. 그죠? 한 화면에 다 나올 수 있게끔 약간 늘려줄까요? 이렇게 이 정도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할 거냐면 35행까지,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내리셔서 35행까지 영역을 지정했죠. 6까지 다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30여기까지죠. 모든 테두리 나와 있죠.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B2서부터 E까지는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합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넘버하고 점 찍고 해당하는 값 2016년 04월 14 이렇게 쓰겠습니다. 또한 아래 밑줄을 주기 위해서 영역을 지정하시고 나서 이 아래 밑줄은 살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바로 요 2행과 4행 사이, 즉 3행의 넓이를 이만큼 넓혀서 F서부터 N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고 거기에 견적서라고 쓰겠습니다. 견적서 썼고 갖다 놓으시고 좀 크게 좀 해놓고 이렇게 좀 진하게 해줄까요? 그 다음에 이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서식에 가셔서 그 다음에 맞춤에 가서 가로를 균등 분할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쪽을 누르셔갖고 들여쓰기를 한 2번 누르면 이렇게 멋진 견적서 사이트가 되죠. 그 다음에 다 영역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갖고 셀 서식에서 이번엔 테두리를 안쪽을 없애겠습니다. 이쪽 없앨 거예요. 이쪽도 없앨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테두리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견적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여기 4서부터 그 다음에 10일까지 영역을 지정하셔서 병합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띄우시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갖다 놓으시고 글자를 세로 쓰기로 바꾸겠습니다. 세로 쓰기. 공급자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4번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D까지 이렇게 영역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고 여기서부터 11까지를 끌겠습니다. 어떻게? 각각 병합이 된대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등록번호 쓰시고 상호 쓰시고 사업장 그 다음에 한 셀에 두 줄을 쓰려면 Alt키 엔터를 치셔야죠. 소재지 씁니다. 그 다음에 업됐습니다. 똑같이 영역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 가셔서 또한 맞춤에서 균등 분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죠. 들여쓰기를 한번 눌러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쪽 두 곳은 바로 J까지 갖다 놓으시고 이것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고 해당 등록번호를 써주겠습니다. 101 11 이런 식으로 써주겠습니다. 이 셀이 좀 늘려줘야 되겠네요. 그죠? 셀을 이렇게 늘려주세요. 알아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고 주식회사 명지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병합하시고 성명을 쓸 것이고 성명도 여기 세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는 병합하고 성명 홍길동이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병합하시고 충북 청주시 그 다음에 상당구 용담동 1, 2, 3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도 영역 지정하시고 업태는 토소매로 쓸 것이고 여기는 영역 지정하시고 종목이라 쓰시고 나서 똑같이 세로 쓰기를 할 것이고 약간 줄이겠습니다. 영역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고 컴퓨터 Alt키 엔터 주시고 주변 기기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늘려줄까요? 여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서부터 이쪽까지 영역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셀 서식에 가셔서 똑같이 테두리를 안쪽을 안 보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지정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고 서기 2016년 그 다음에 4월 그 다음에 15일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영역을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그 다음에 썼고 그 다음에 두 개 영역 지정하셔서 여기는 귀하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이렇게 영역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병합하고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 할 일은 바로 여기서부터 12서부터 13행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병합하시고 병합하지 말까요? 병합하지 마시고 위에 거만 병합하고 끌어내려서 위에는 합계 금액 쓸 것이고 아래는 공급 가액 플러스 그 다음에 세액을 써줬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병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병합을 하고 여기는 가로를 하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까지는 병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쪽도 병합을 해서 여기는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색상이 안 나오게 이쪽서부터 다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서식 안쪽을 없음 이거 눌러도 똑같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바로 이쪽까지 영역을 지정하셔서 그 다음에 품명이라 쓸 것이고 오른쪽은 바로 수량이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단가를 쓸 것은 이렇게 병합하고 단가라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병합하시고 공급 가액이라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까지 해서 세액이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세 개는 병합하시고 비고란을 만들겠습니다. 이같이 다 됐네요. 그죠? 이같이 하고 이것을 병합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병합하시고 이렇게 병합하시고 이렇게 병합하시고 병합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아래까지 각각 끌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병합, 여기서 영역 지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병합하고 미리 해놔서 그러네요. 아무튼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놓으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병합을 한꺼번에 할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바깥에는 굵은 테두리를 주기 위해서 영역을 지정하시고 나서 테두리에서 굵은 상자 테두리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 견적서 이 부분도 굵은 상자 테두리 줄까요? 이렇게 됐죠? 여기다 또 굵은 상자 테두리 줬습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와 같이 견적서 요거도 요까지가 맞겠네요. 4칸, 5칸, 4칸 됐죠? 병합하고 한 나머지 이와 같이 해서 견적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바로 이쪽에 좀 요거의 넓이를 요거에 맞춰서 약간 늘려 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지정하셔서 약간 늘려 주겠습니다. 이렇게 훨씬 낫죠, 그죠? 이렇게 약간 늘려 줄까요? 이렇게 늘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여기 품명에 있는 것을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이쪽으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영역을 지정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눌러서 목록을 선택하시고 원본을 클릭하시고 이 품명을 클릭하셔서 이쪽을 연결해 주십니다. 됐죠? 그럼 이와 같이 버튼이 나오죠, 그죠? 이와 같이 버튼이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클릭해 놓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견적서 1을 해야죠. 견적서 1을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 지정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 밑에 클릭하시고 품명을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수량 써주시고 이렇게 썼습니다. 단가는 여기서 불러오니까 VLOOKUP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영역 지정하시고 여기다 수식 입력줄을 해서 V라고 입력하겠습니다. V 그 다음에 VLOOKUP 함수가 나오죠. 이 VLOOKUP 함수는 이와 같이 세로로 된 값을 불러온다는 뜻이에요. 세로로 된 값을.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워주고 VLOOKUP 됐죠. 처음에는 찾을 값이 됩니다. 이게 찾을 값이죠. 콤마이시고 찾을 값이 있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렇지만 범위는 절대 참조를 하기 위해서 F4번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단가는 2번 열에 있죠. 지금 1번은 1번 열, 이게 2번 열이니까 2를 쓴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콤마이시고 정확한 일자값 요거 그러시고 아까 영역을 지정했으면 가로 닫으시고 컨트롤 키 엔터를 치면서 한꺼번에 수식을 복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범위가 틀렸네요. 그죠? 여기가 지금 여기 잘못됐어요. 여기가 바로 요 값이죠. 엔터. 그죠? 잘못했네요. 다시 끌어내릴까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쉼표 스타일을 주겠습니다. 됐죠? 공구가에 구할까요? 영역 지정하시고 는 하시고 요거 곱하기 요거죠. 그 다음 컨트롤 키 엔터죠. 이렇게 구했습니다. 세액도 영역 지정하시고 는 하시고 공구가에 곱하기 10%를 주고 컨트롤 키 엔터를 칩니다. 됐죠? 그러면 뭘까요? 요 금액은 요거 더하는 것이 견적서죠. 그죠? 그러므로 는 하시고 합계 썸을 주면 여기 나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영역 지정하시고 엔터 치시면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진하게 원 스타일로 주기 위해서 회계에서 요 회계 스타일을 해서 요거 눌러주시고 들어왔죠. 그 다음에 진하게 글자 크기 좀 이 정도 하면 좋죠. 그 다음에 여기도 는 하시고 이 수식을 복사해 놓아야 합니다. 클릭해야 됩니다. 엔터 치시고 됐죠. 그런데 이것은 한글로 아랍의 숫자가 한글로 되기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 기타에서 요 한글로 갖다 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진하게 하시고 그죠? 좀 글자를 크게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견적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 됐죠? 원래 견적서 2에서도 다시 해볼까요? 견적서 2에 됐죠? 영역 지정하시고 는 하시고 찾을 값이죠. 지금 VLOOKUP까지 하죠. VLOOKUP 그 다음 찾을 값 요거죠. 콤마 해주시고 찾을 값이 있는 것 여기죠. 범위 F4번 절대 참조를 하시고 2번 열에 단가 있고 정확한 일치값 0 가로 닫고 컨트롤 키 엔터 친 거죠. 그 다음에 회계 표시해 주시고 나서 공구가에 갈까요? 영역 지정하시고 는 하시고 이거 곱하기 요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엔터죠. 그 다음에 색 이거는 다 오니까 이거는 원 표시를 하지 말고 숫자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쉼표 스타일만 할까요? 색 영역 지정하시고 는 하시고 요 곱하기 10%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엔터죠. 그 다음에 여기 찍고 합계 는 하시고 sum su 더블 클릭하시고 요 범위 지정하시고 엔터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진하게 하고 글자 좀 크게 해주시고 나서 이게 회계 스타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수식을 복사하는 거죠. 이걸 복사하는 거죠. 복사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 가셔서 그 다음에 기타에서 이거 한글을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진하게 해주시고 한 두 번 눌러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히 견적서를 만드는 방법을 18분에 걸쳐서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엑셀 2010을 활용한 근로계약서를 만드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열을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넓이를 1로 하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일행은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행 정도를 약간 이렇게 끌어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B열서부터 바로 B2서부터 F까지 0을 지정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고 그 다음에 B열서부터 F열까지 약간 끌어서 확대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근로계약서를 입력하시고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를 주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진하게 하고 좀 글자를 좀 크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글꼴도 진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셀을 합쳐 놓고 1번 써놓고 양 당사자라고 쓰고 갖다 놓으시고 왼쪽 정렬을 하고 여기 버튼을 눌러서 들여쓰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늘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도 줬습니다. 그 다음에 갑서부터 4행, 5행, 6행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고 갑이라 쓸 것이고 똑같이 7, 8, 9행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고 을이라 쓰겠습니다. 또한 4, 5, 6, 7, 8, 9 행을 영역을 지정하시고 약간 늘려줬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성명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업체명, 그 다음에 소재지,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팀명, 그 다음에 자격, 그 다음에 면허, 그 다음에 얼트키 엔터 눌러줘야죠. 종목 및 그 다음에 등급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역을 지정하셔서 채우기를 요 색으로 채웠습니다. 조금 더 이만큼 조금 더 늘려줄까요? 이만큼 여기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은 사업 종류라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셀을 합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시고 하시면 빠르죠.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이쪽은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등록번호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컨트롤 키 누르셔서 영역을 지정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한꺼번에 합니다.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모든 테두리 줬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영역을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 합니다. 셀 서식에서 맞춤에 가서 가로에 균등 분할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 들여쓰기를 한번 눌러주고 하면 멋지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요거를 요 부분을 영역 지정에 약간 늘려줄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할 일이 바로 이쪽 위에는 셀을 두 선을 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 셀을 이중선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테두리에서 이중선을 선택해 위쪽과 아래쪽을 선택합니다.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2번하고 근로 조건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똑같이 서식을 복사하겠습니다. 복제됐죠? 똑같이. 그 다음에 셀의 높이를 보기 위해서 행 높이가 27이네요. 똑같이 눌러주셔서 행 높이를 27로 지정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가로 열고 2라고 임금이라고 쓸 것이고 이만큼 띄워주세요. 임금. 그 다음에 월 얼마, 그래서 300만원 이렇게 쓰시고, 2번은 근로조건 쓰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인계부호 하시고 금요일, 그 다음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다음에 휴게 시간은 1시간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무 장소 및 직종을 써서 거기에는 조금 들어가서 이렇게 먼저 써볼까요? 근무 장소, 그 다음에 자립 생활 센터로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도 직종, 그 다음에 정보화 교육 강사라고 쓰겠습니다. 이거에 글머리표를 달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기에서 가면 글머리표가, 이것은 그냥 요거를 서식 복사하겠습니다. 서식 복사했죠? 이렇게 하고 4번은 기타 근로조건은 본 자립생활센터 관례에 의함이라고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눌러서 약간 들여쓰게 됐습니다. 요것도 약간 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띄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요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인데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만 주겠습니다. 즉 가운데는 안 줬어요. 그죠? 그리고 3번 여기서 3번은 근로 형태 및 기간을 줄 것이고, 이것도 요거를 서식 복사를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까 27이었죠? 오른쪽 버튼 행 높이를 27로 주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이거 근로 형태 주겠습니다. 근로 형태 줄 거고 근로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 두 개도 이 상태로 서식을 복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넓이를 얼마일까요? 넓이도 핵높이를 36.75네요. 영역 지정하셔서 핵높이를 36.75로 주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셀을 합칠 것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특수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삽입해서 기호에 가서 여기에다 도형을 선택하시고 네모를 선택하겠습니다. 삽입 3개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다 정규직, 그 다음에 뒤에는 계약직,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인턴직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띄워줄까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해주고 좀 진하게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16년 1월 2일부터 2017년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 라고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영역을 지정, 이것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고 나서 위와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함 이렇게 쓰고 이것도 요거 27점 바꾸겠습니다. 27점 이거였나요? 이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와 같이 해놓고 먼저 이렇게 하고 모든 테두리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셀 서식 가서 이중선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날짜 2016년 1월 2일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값 사용자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 이렇게 줄 것이고 여기는 근로자 이렇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인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운데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 여기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 영역을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모든 테두리에 굵은 상자 테두리를 줬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간단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봤는데 이 근로계약서에 관련된 서식을 자동으로 쓰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먼저 이 시트 이름을 시트 1을 쓰고 근로계약서로 쓰겠습니다. 시트 2에는 자료를 입력해 놨습니다. 이 자료에는 사원 명부라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범위는 요거와 똑같이 영역 지정해서 동료 지원이라 줄 것이고 요 범위는 요 이름 교육 지원이에요. 교육의료라 주겠습니다. 이 범위는 기획총무죠. 기획총무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로 가셔서 요거 팀명을 주는데 팀명은 데이터에서 요성 검사를 해서 목록 아까 3개의 범위가 있었죠. 이름 동료 지원 콤마 교육의료 콤마 그 다음에 기획 총무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관련된 것이 불러오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검사에서 유효성 검사에서 여기다 목록에서 넣어놔시고 indirect 명령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걸 불러야죠. 그죠? 이와 같이 해서 확인 버튼 그 다음에 먼저 눌러서 여기에서 동료 지원을 하게 되면 여기 찍으면 동료 지원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교육의료는 교육의료원에 관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기획총무는 기획총무가 관련되는 게 나오죠. 이게 바로 인다이렉트 명령어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번호일 때 그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소를 VLOOKUP 함수로 사용해서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영역을 지정해서 한꺼번에 합니다. 넣어놔시고 V를 써주시고 더블 클릭하시고 찾을 값 이거죠. 콤마 그곳이 있는 곳은 사업명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지금 1번 열, 2번, 3번, 4번 열이죠. 4번. 그 다음에 정확한 일치합 값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 지정했으니까 컨트롤 키 엔터 치면 나오죠. 이렇게 가운데 정리를 하시고 요거는 뭘까요? 똑같이 됐죠? 여기서 기획 총무가 아니라 요거는 요 값이 돼야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정리를 하시고 요거는 몇 번 열입니까? 4번이 아니라 5번 열이죠. 5번이 바로 5번 이렇게 주면 나오죠. 그죠? 더블 클릭하고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인다이렉트 명령과 줄 때는 바로 기획 총무를 여기 관련되는 거 그죠? 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요거에 관련되는 이름 요 이름을 이렇게 주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똑같이 여기에 관련된 범위에 관련된 것은 요 이름을 요 이름 상자에 줬고 또 요거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 요거죠. 요거를 여기에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로계약서에 가서 여기에 유효성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에 가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무슨 명령을 씁니까? 바로 유효성 검사 인다이렉트 명령을 써주면 여기에서 D8만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사업명부에서 각각 이름을 주어주면 우리가 인다이렉트 명령과 서로 연결돼서 효율적으로 값을 불러오죠. 이와 같이 해서 근로계약서를 간단히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